계약이 연기가 되어 한 3주 동안은 온라인 강의로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난 시간하고 그죠? 이어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활용이 있는데 활용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부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무엇이냐 해서 2차 방정식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즉 어떤 2차 방정식, 어떤 방정식 등호로 연결된 식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자변으로 다 이항을 시키세요. 자변으로 다 이항을 시켰을 때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즉 x제곱이 살아있다. 이해돼요? 살아있다. 요렇게 x만 있다. 아니고요. 2차항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풀기 전에 간단히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은 형태 2차 방정식이 있었고요.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가 x는 알파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이 하나가 딱 나온다. 라는 얘기는 1차 방정식도 그렇고 연립 방정식도 그렇고 전부 다 뭐 하라고? 대입을 해주라. 대입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대입을 하세요. 이겁니다. 이해되죠? 근이 하나 나왔다. 무조건 대입해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 총 3가지를 배웠고요. 각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인수분해는 앞에서 우리 배웠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주자.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알파, x-베타는 0으로 정리가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x의 값을 찾으면 알파 또는 베타, x는 알파 또는 베타로 정리가 되며 이게 만약에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x-알파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합시다. 전부 다 자변으로 이항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두 개면은 각각이 0 되도록 한 개면은 x는 알파라고 적고 옆에다가 중복된 근이다. 중근이다 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었고요. 제곱근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x-a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되도록 하라고 했고요. 요 제곱은 제곱근의 관계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이제 이항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로 정리를 해주라. 이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나오는가 해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x제곱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맞춰야 되며 이와 같은 형태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상수 b를 생성합니다. 2분의 a의 제곱으로 생성을 해서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뒤에 가서 함수할 때 또 나온다 그랬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라. 저기 있는 방정식 그대로 볼 거고요. 근의 공식 이용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의 공식, 저기 있는 개수만 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 네 번째,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이런 애들 중에서도 근이 이렇게 안 나온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나온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근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근의 개수를 판단할 건데 저기 나오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해서 살펴볼 거고,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근은 두 개, 서로 다른 두 근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는데 네가 0이라는 얘기는 중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배웠던 거예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간단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의 근 x가 3입니다. 하나의 근이 나왔죠? 한 근이 나오면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그래서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얼마? 9 마이너스 3이 6 플러스 a는 0이 되어서 이 양의 정리만 하면 끝나죠. a는 마이너스 3이래요. 무슨 얘기 되겠습니까? 근이 하나 나오면 대입해서 찾으라. 그러면 끝!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응용된 문제를 풀면 돼요. 쉽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우리 a 아니까 요거 3은 0 해놓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인수분해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배운 인수분해 써야 돼. xx 3 곱하기 1,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x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며, 따라서 찾는 x의 값은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3가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세요. 이거고요.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단, 제곱근의 관계를 이용하여라. 잘 보세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4 8x 플러스 2는 0. 자, 요런 형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제곱근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어야지 완전제곱식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새로운 상수를 생성하라고 했으니 기존 상수는 필요 없어. 이양해. 그러면 필요한 수 찾습니다. 어떻게? x 개수의 반 마이너스 2죠. 얘 개수의 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얘도 4가 됩니다. 그러면 너는 x-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며 이 값은 3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저기 있는 형태랑 같아졌죠? x-2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x의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완전제곱식인 형태는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풀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걸 꼭 완전제곱식 이용합니까? 문제에서 이용하라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요걸 가지고 근의 공식 써볼게요. 얼마? x는 2a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6 마이너스 4a c 4죠. 이해돼? a가 1이고 c가 1입니다. 4 a c 3입니다. 계산하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루트 12는 2루트 3. 오, 한 번 더 약분되네. 약분하자. 약분 어떻게? 각각을 약분해야 돼. 둘 다 동시에 약분. 2분의 4, 2분의 2루트 3,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 근의 개수 한번 판단해 보자. 자, 근의 개수 보세요. 여기서 바로 합니다. 근의 개수 판단하자. 이미 두 개인 거 알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서 하지 말고 b제곱 마이너스 4씩 쓰자. b제곱 마이너스 4 a 1이고 c 3 마이너스 3이니까 양수예요. 양수니까 근 몇 개? 양수니까 몇 개? 두 개. 그래서 두 개가 생긴 거야. 이 마찬가지죠. b제곱 16 마이너스 4 a c 맞니? b제곱인데 큰일 날 뻔했어요. b제곱 마이너스 8제곱 64에서 얘를 빼면 양수죠. 양수니까 근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엔 이걸 가지고 문제만 쫙 풀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문제, 계산하는 문제들만 쫙 풀어볼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어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시험에는 나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1 가서 우리가 고등상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서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계산력 향상 문제들을 풀이하고 모르는 거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봤고 우리 오늘은 147페이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파일로 다 갔을 거고요. 그 파일로 여러분들 그대로 열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많이는 없습니다. 147, 148, 149까지 활용은 뺍니다. 알겠죠? 활용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만 할 거고요. 자, 147페이지부터 또 정리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인데 활용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었어. 이렇게 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을 풉시다. 이해되죠? 자, 얘 인수분해 x-1, x-2의 곱은 0으로 정리가 되며 만족하는 x의 값은 1 또는 x는 2로 나와요. 이해되지? 이걸 반대로 돌립시다. 잘 보세요. x는 1 또는 x가 2이면 이 근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답이 나오기 위해선 2차 방정식이 x-1, x-2의 곱은 0인 형태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잘못 적었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걸 이제부터 우리는 공식화 시켜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 근이 얼마? 1, 2.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할 것은 이거 봅니다.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을 만들 거고요. 이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첫 번째, 근이 주어집니다.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로 근이 주어져요. 이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거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했어요? 미안. 요거부터 적을게요.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정리. 이해됐죠? 자, 그리고 얘 이제 전개만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으로 정리가 돼요. 이해됩니까? 얘 전개만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 그대로 넣는단 말이야. 그럼 틀릴 수도 있어. 왜?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가 근일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또다시 알파 베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한글로 만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뭐랬어요? 두 근이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냐면 우리가 찾는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적고요. x.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적는 겁니다. 여기에는 뭘 적는다고? 두 근의 곱을 적는 거라고요. 는 0.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고요. 이 2차 방정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 a다라고 하면 a를 양변에 곱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이 주어지면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그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A, 얘는 맨 마지막에 곱할 거야. 요거부터 정리하는 거야. 잘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볼까요? 방정식의 근 x는 1 또는 x는 2이며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하자.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적을 건가? 보세요. 두 근이 나옵니다. 그죠? 노란색 먼저 했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3x 플러스 두 근의 곱 플러스 2는 0 적고 여기에 2를 곱하려 했어요. 2를 곱하자.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끝. 이것이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고, 사실 이 2차 방정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방정식이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너희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든 게 너랑 같으면 되겠네. 이해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잘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고요. 너의 두 근이 각각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합시다. 잘 보세요. 두 근이 주어졌으니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으로 정리가 되며 됐죠?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형태 얘랑 똑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뭐 보랬어요? x제곱의 개수. 봐봐. 얘는 x제곱의 개수가 a였는데 얘는 1이야. 같아야 된다 그랬죠? a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이해됐어요?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고 두 근으로 방정식 만들었을 때 얘랑 같은 방정식이잖아.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 a를 곱해서 너의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했고 이제 전개해서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이 내용을 어차피 해야 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얘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비교하자. ax제곱. 오, 같네. 다음 bx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아야 되네. 다음 플러스 c a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되네. 오, 다시 뭐라고? 여기에서 b랑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좀 바꾸겠습니다. 얘부터 적을게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위에 있는 b랑 같은 애다 라고 했죠. 계수 비교. 얘도 똑같죠. 뭐라고? a 알파 베타는 저기서는 c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알파 베타는 뭐라고? 두근이랬잖아. 두근의 관계가 나오네.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관계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되고요. 두근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되네. 얘는 a분의 c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과 곱은 방정식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3, 두근의 곱 2를 찾았죠. 두근의 합과 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말고 계수와의 관계를 보자. 두근의 합 어떻게? 마이너스 a 1분의 마이너스 a 1분의 b 마이너스 3. 이게 뭐라고? 두근의 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3이죠. 쉽죠? 두근의 곱은 뭐라고? a 1분의 c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2가 돼요. 합과 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바로 땅땅땅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 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졌고요. 두근으로 방정식 만들었으면 x제곱의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a로 곱해서 요거 한 개만 곱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다 곱하는 거야. 괄호 쳐서 곱했고요. 전개를 했어. 이제 비교할 대상은 너랑 자, 얘랑 같은 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비교했고 짠 2차 항, 1차 항 상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x의 계수가 같아야 되고 상수 항끼리 같아야 되므로 그걸 갖고 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두근의 합은 직접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수와 관계로 알 수 있네. 뭐라고? 근을 계수와의 관계로 알 수 있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해되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오늘 문제는 얘만 가지고 풀 수 있어. 근데 하다가 보면 이런 내용들도 알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이해되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요걸 정리 한번 하고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은 지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걸 우리 다시 적을 거예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까지 풀어볼 것이며 그럼 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이고요.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근을 가지고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의 작성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이며 x제곱의 개수가 a다 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얘를 가지고 먼저 만든다 그랬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요거 적을게. 순서대로 적읍시다. 자, 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만들어 놓고 x제곱의 개수 a만큼을 요렇게 곱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노란색 먼저 작성하고 x제곱의 개수 a 땅 적으면 끝이야. 이거를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 우리가 한글로 적어주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근의 합 x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또 두근의 곱으로 들어오며 얘는 0이 됩니다. 라고 적고 끝에 x제곱의 개수를 적으면 끝. 이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 x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정리해 주세요.